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아시아팀 현성아입니다. 저희는 현재 싱가포르, 일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3개국 총 5개 ESG 나들이 코스. 마침 싱가포르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럼 같이 싱가포르로 떠나볼까요? 여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입니다. 수많은 정원이 반겨주는 이곳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이 가득한데요. 특히 지금 눈에 보이는 멋진 인공폭포 레인보어텍스는 빗물을 재활용하여 건물의 온습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제 초록초록한 건물이 많은 시내로 이동해볼까요? 이곳은 예쁜 정원과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유명한 캐피타 스프링입니다. 전망대 레스토랑은 빗물을 재활용하여 옥상 정원에서 허브와 야채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팜투 테이블 컨셉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건물 내 외부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는데요. 그 덕에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는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싱가포르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 애니위를 이용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이 버스비보다 저렴하고 또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으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QR 등록이 완료됐으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 마리나 베이 샌즈가 다양한 ESG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MBS는 호텔 에어컨에 연결된 물을 재활용하는 수자원 절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루 약 7만 7천 리터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 관련 질병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 객실에서 부분 사용된 비누를 수거하여 새 비누로 재생하는 기업에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ESG 나들이 투어는 끝이 났는데요. 다음은 일본의 ESG 투어에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오늘은 도쿄 미드타운과 롭pongi 힐즈를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쿄 미드타운으로 가보실까요? 도쿄 미드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단지로서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열 차단 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외벽에는 이중 유리를 사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리에 광촉매를 코팅하여 빛으로 세균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회가 열리며 지역 사회와 관광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롭pongi 힐스로 향해 볼까요? 도쿄 미드타운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롭pongi 힐스가 나옵니다. 롭pongi 힐스 또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도심의 녹색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지의 약 29%가 녹색으로 덮여있는 만큼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모리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리정원과 주변 건물들은 도시 환경에서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예인데요. 모리정원 주변의 건물들은 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지만 모리정원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며 풍경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 모리정원도 아름다우니 도쿄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여기까지 일본 도쿄였습니다. 그럼 베이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역입니다. 저와 현사님은 중국 MZ세대 유행인 시티워크를 떠날 거예요. 안녕, 저희 지금 만났어요. 세상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표류되어 광범위하게 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은 자연분해가 어려워 반영구적으로 환경 속에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시회를 통해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왕푸진 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왕푸진 쇼핑거리를 따라 왕푸진역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보이지만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로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음식들이 즐비한 이곳, 중국의 정취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나 많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소화를 시켜야겠죠? 왕푸진역에서 천안문까지 공용 자전거를 타고 야경을 구경하는 액티비티인 예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때 천안문의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더욱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서단역에 도착하며 저희의 베이징 나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상하이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하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상하이의 두 특별한 장소 티엔즈판과 상하이 타워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TNG팡은 오래되고 유명한 문화창의 산업단지입니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TNG팡은 상하이 스타일의 도시상업 문화거리를 목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TNG팡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의 서비스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거리 상업 운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TNG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와, TNG팡을 보고 왔더니 어두워졌어요. 이제 상하이타워로 가볼까요? 상하이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녹색 건물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기후 적응형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건물의 외부에 두 겹의 유리벽을 설치하여 두 벽 사이에 생물 기후 완충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유리벽은 햇빛을 조절하고 내부 유리벽은 열을 조절하여 건물의 냉난방 소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리벽 구조는 소음도 차단하여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빛 공해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공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빛공해란 인간에 의해 발생한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한 공해를 뜻합니다. 이 기술은 건물의 유리창에서 나오는 반사광을 줄여서 빛공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다중에너지 복합이용 기술을 통해 여러가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빗물과 중수를 화장실, 지하주차장 청소 등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상해의 멋진 야경도 볼 수 있답니다. 이제 난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난징입니다. 저는 지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호수공원 현모호에 가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운치 있어서 좋고 또 날이 밝으면 밝은 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자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 한번 보실래요? 저는 지금 종이 가방을 커피 한 잔으로 교환해주는 빈티지 샵에 가고 있는데요. 분위기 대박. 종이 가방 6개를 드리고 귀여운 앤소리 텀블러에 커피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빈티지 샵 내부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재사용되고 재활용되는 이런 빈티지 제품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환경에 부담을 덜 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볼 게 많고 여기서 뭔가 나만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사장님과 얘기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에게는 폐기물이 나에겐 보물이 될 수도 있는 빈티지샵. 다들 애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친환경이 컨셉인 상점에 와봤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많은 젊은 브랜드와 쇼핑몰이 환경보호 개념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상점도 그중 하나로 친환경 브랜드 컨셉을 도입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컨셉인 만큼 여기저기에서 식물 인테리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식물이 있고요. 여기에도 식물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난징의 ESG 투어를 마쳤는데요. 난징에는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메시지가 왔는데 나영님 어디 계세요? 지금까지 아시아팀이었습니다.